숙제하는 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숙제하는 법을 먼저 좀 읽고 그 다음에 요거 수업한 게 저번에 녹화된 게 잘려가지고 쭉 수업까지 할게요. 자, 일단 숙제하는 방법은 이거야 얘들아.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공부한다기보다 이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훈련. 그러니까 읽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은 정확한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고 그 방법에 의해서 너네들이 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첫 번째로 단어 찾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약하기. 요거 가지고 검사하는 거야. 사실은 이 요약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훈련을 제대로 쭉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따로 안 해도 되는데 요거 이제 검사 수단이야. 왜냐면 선생님이 너네들이 제대로 읽고 문제를 풀었는지 아니면 그냥 막 문제를 풀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요약한 거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야. 생각하면서 요약했는지 안 그랬는지. 첫 번째 단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단어를 읽지. 여기 글을 읽으면서 찾아야 돼. 반드시 읽으면서 찾는다. 읽으면서. 읽으면서 찾다 보면 예를 들면 북을 치면 소리가 난다. 뭐 당연하죠. 북을 쳤을 때 북의 가죽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진동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다 알죠? 다 알지만 찾습니다. 뭘 모를 때? 진과 동의 한자어 뜻을 모를 때 찾는 거야. 근데 어떻게 찾냐? 여기 보면 볼게요. 진동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진동. 찾으면 어학사전에서 진동 1, 진동 3, 진동 4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맨 처음에 진동 1과 진동 2 이렇게 이걸 이제 대표로 제시되는 단어라고 해서 표제어라고 합니다. 표제어. 사전에 대표로 제시되는 단어예요. 이런 식으로 표제어란 말의 한자 의미를 좀 알면 이렇게 내가 단어가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표제어를 보고 진동 1, 진동 2 이렇게 구분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동음, 이의어입니다. 문법에서 나중에 나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동은 동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같다. 발음이 동일하다는 뜻이야. 이는 무슨 일까? 다를 이자예요. 차이가 난다. 어디에서? 의미에서. 그러니까 발음은 동일하지만 의미는 차이가 나는 단어. 즉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얘는 다른 단어야. 그러니까 너네가 반드시 글을 읽으면서 단어를 찾아줘야 되고 1번과 2번 중에서 글의 맥락에 더 부합하는 단어를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진동 3, 진동 1 이렇게 나와 있는 다 보니까 흔들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죠? 여기서 끝이 아니야. 반드시 터치를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진동, 아까 여기에 3이었던 것 같은데 진동 3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진동 3에 여기에 1번 흔들려 움직임, 2번 냄새 따위가 아주 심하게 나는 상태, 3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상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이걸 우리가 이런 진동을 우리가 뭐라고 해? 진동이라는 단어를 다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의어. 자, 그러면 이 다의어는 의는 의미고요. 다는 다양하다, 많을 따자예요. 그렇죠? 의미가 다양한 단어라는 뜻은 한 단어라는 뜻이야, 두 단어라는 뜻이야? 한 단어라는 뜻이야. 알겠어? 동음이어는 여러 가지 두 개 이상의 단어, 다른 단어라는 뜻이고 얘는 동일한 단어인데 의미가 다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어떻게 다양하냐면 1번 의미에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의미인 거고 2번, 3번으로 보통 파생돼요. 1번 의미는 좀 구체적이고 2번, 3번은 좀 추상적이야. 자, 이렇게 동음이어하고 다의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를 너네가 이렇게 반드시 찾아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다의어 중에서도 어떤 의미가 맥락에 맞는지 그 맥락에 맞는 뜻 한 개만 찾으면 됩니다. 한 개만 찾았을 때 1번 뜻 아까 북이 공기를 진동시킨다고 했지 공기를 흔들려서 움직임이라는 뜻이 맞잖아.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미 이제 단어를 찾을 때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진동에 뭘 찾는다? 한자어 뜻을 찾는 거야. 얘를 흔들려, 움직임 이렇게 이제 쓰는데 여기 한자어 뜻을 찾아서 써야지. 그래야지 이 한자어를 통해서 단어의 확장이 일어난단 말이야. 한자까지 예전에 쓰라고 했는데 한자까지 쓰고 외우고 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딱 터치했을 때 이것도 잘 보세요. 떨칠진 이렇게 돼 있죠. 떨칠진, 떨다, 진동하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하고 가장 좀 부합하는 단어를 쓰는데 진동하다의 진이겠지. 진동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3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이거보다는 떨다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떨다 진인데 진을 한 번 덜 쓸 필요는 없으니까 뜻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동은 움직일 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움직이다 라고 써도 되고 움직일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떨고 움직이는 거구나, 흔들려서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얘 의미하고 한자어 뜻하고 이렇게 호응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반드시 읽으면서 찾으세요. 제발. 단어만 다 표시해가지고 찾아서 보여주려고 하는 숙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찾기 이렇게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요약하기를 할 건데 요약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약하기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1회 단어 찾으면서 읽기, 1회 읽으면서 단어 찾기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교재 뒤에 과제 보면 2회는 구조독해, 3회 이제 단락별 요약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구조독해는 뭔가요? 라고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구조독해를 너네들이 따로 어디에 표시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 3번 정독하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뜻이야. 구조를 생각한다는 뜻은 뭐냐면 문단 간의 관계, 문단이랑 단락이랑 똑같은 말인 거 아시죠? 문단 간의 관계 파악이야. 됐어? 이건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냐면 처음부터 세세하게 너네가 꼼꼼하게 읽기 어렵잖아. 일단 북을 치면 소리가 난다. 한 문장 한 문장 쭉 읽는 건 맞는데 단어를 한번 찾으면서 읽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읽다 보니까 여기 초반부에는 진동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구나. 소리가 나는 원리. 요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읽고 그 다음 마지막에 스피커도 이와 같은 원리로 다양한 소리를 재생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는 스피커에 대해서 나오겠네. 두 번째 문단에는 스피커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이내믹 스피커가 있는데 다이내믹 스피커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다. 그래서 쭉 읽은 다음에 다이내믹 스피커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군. 두 번째 문단.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원리가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원리 중 하나가 요거겠군 하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 다음 문단을 보면 다시 이렇게 돼 있지. 다이내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쭉 읽는 거야. 읽으면서 각 문단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소리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그 다음 스피커 중에서 다이내믹 스피커의 재생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것의 원리가 뭐야? 아까 이제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그 이제 물리적인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스피커의 부품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스피커의 재생 원리 이렇게 이제 나왔구나. 얘가 마지막에 결국 다이내믹 스피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에 부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각 부품마다 역할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스피커의 대략적인 원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맨 처음에는
요 스피커는 어쨌든 소리를 내는 거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이렇게 제시한 거군 하고 문단 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을 하는 거야. 세부 정보, 핵심 정보까지는 아직 머릿속에 이제 잘 안 와닿을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단락별 요약을 하는데 한 문장씩 꼼꼼하게 이제 읽는 겁니다. 한 문장씩 꼼꼼하게 읽어서 선생님이 이제 바로 수업을 하게 될 건데 너네는 항상 무엇이 더 중요한 문장인지 덜 중요한 문장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라고 했죠. 그치? 항상 하면서 아 얘가 더 중요하군 이렇게 해서 더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단락별 요약이라고 하는 건 요것들을 생각하면서 요렇게 해야 됩니다. 자 결국 요거야. 무엇에 관한 글인가? 요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엔 두 번째. 이 무엇을 조금 더 좁혀갑니다. 무엇의 무엇에 관한 글인가? 요거 이제 서술 범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뭐 다이내믹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요게 1번이라면 다이내믹 스피커의 여기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다. 다이내믹 스피커의 부품, 구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다이내믹 스피커의 작동 원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식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무엇이라고 하는지 여기까지 적어줘야 요약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세부적인 정보를 사용하는데 어디 갔니? 세부적인 정보를 이제 이해하고 외우는데 대충 아까 구조독해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무엇에 무엇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여기까지 써줘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한 번에 안 보고 처음부터 얘는 이것에 대해서 얘라고 얘기하고 얘는 이것에 대해서 얘라고 얘기하고 얘는 이것에 대해서 얘라고 얘기하고 단어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할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안 보고 계속 생각하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 기억해내서 무엇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거를 이제 기억해가지고 안 보고 하는 게 베스트야.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한두 문단이라도 쪼개가지고 꼼꼼하게 읽은 다음에 두 문단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기억해낸 다음에 적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그래야지 제대로 실력이 쌓여요. 자, 여기까지. 이거를 얘들아 처음엔 안 보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안 보고 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검은 펜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그 단어나 이런 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 그건 다시 보고 나서 이제 빨간 펜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 나중에 빨간색이 점점 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핵심적인 내용을 더 잘 찾고 잘 기억해서 이렇게 쭉 쓸 수 있게 됐구나 라고 해서 이제 거의 90% 이상 쓸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요약을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그 습관 그대로 쭉 읽으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걸 해주세요. 선생님 근데 저는 1문단부터 5문단까지 다 쓰고 싶은데요. 빨간 펜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2개로 쪼개세요. 2개도 안 된다. 그럼 한 문단으로 쪼개세요. 됐죠?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차근차근 늘려가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기술 지문이야 얘들아. 기술. 기술과 과학의 차이. 과학은 뭐라고? 자연현상을 탐구한 겁니다. 자연현상을 탐구해서 얻은 어떤 지식이야. 를 탐구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누구한테? 인간에게 활용하면 그게 기술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내믹 스피커는 기술 지문인데 그 기술의 과학적인 원리, 즉 소리를 이렇게 내는 무게 가죽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공기가 진동의 소리가 난다는 이런 자연현상을 탐구한 지식이 자주 쓰이죠. 자주 쓰여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이 지식에도 어떤 원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야.
과학 지문이랑 기술 지문이랑 예전에는 이제 딱 무자르듯이 구분이 된 지문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게 과학이 나오고 기술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지문들이 많기는 합니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유용함을 주는데 기술 지문을 읽을 때 선생님 뭐라 그랬지? 기술의 첫 번째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중요해? 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원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내가 찾아내려고 노력해서 요게 이 기본적으로는 기술 지문에선 더 중요한 정보구나 이렇게 더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으면 그걸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모든 정보를 다 외우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덜 중요한 정보들은 그런 정보들은 암기나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를 내가 끊임없이 생각해서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기술 지문은 요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지문에 통용되는 건데 항상 선생님이 독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로. 무엇하고 무엇? 정보 간의 연결, 그 다음에 정보 간의 구분. 너네 눈에는 이 A라고 하는 정보가 그 뒤에 어떤 모자를 이렇게 쓰고 나오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네는 형태에 지금 자꾸 눈이 가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조금 유심히 보면 얘가 보이네?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이 A하고 지금 같은 얘기구나 하고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죠? 구분은 너네가 딱 봤을 때는 얘네 둘이 붙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걔네들은 A하고 B하고 명확하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연결과 구분이 말이 쉽지 연결하기 어려운 정보니까 너네가 연결할 수 있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고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너네가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요거야.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찾으면서 중요한 것들끼리 그리고 앞에 이제 나왔던 것과 함께 연결을 하고 이 정보랑 이 정보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구분하고 이게 이제 독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한 90%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갈게요. 목적과 수단, 얘들아. 목적과 수단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이 기술의 목적 어디 있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스피커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잖아. 읽다 보면 여기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보여요. 왜? 요 앞에 소리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결국 스피커도 이와 같은 원리로 전류의 진동수나 진폭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재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문장을 보고 결국 이 지문은 스피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글이구나. 기술이네? 기술의 목적 뭐지? 스피커는 목적이 뭐예요? 소리 재생이에요. 그렇죠? 기술의 목적은 사실 두 가지로 압축을 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용함을 주는 거. 인간에게 어떤 지식을 활용하는 거라고 했는데 인간에게 새로운 유용함을 주는 걸로 지식을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구조가 많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뭐 환경 문제나 아니면 뭐 뭔가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 P는 problem의 약자인 거 다들 알죠? 이건 solution의 약자고요. 그래서 문제 이전에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술. 선생님 살아가면서 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용함을 주는 거죠. 얘는 사실 딱히 뭐 이전에 불편함이다라고 느꼈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소리를 재생한다는 새로운 유용함을 줬죠. 그래서 음악 같은 것들을 듣고 항상 이제 우리가 어디서나 이제 들을 수 있게 됐죠. 예전에는
이어폰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어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이어폰이 어떻게 됐어? 무선으로 진화했죠? 자, 그래서 스피커의 목적 뭐다? 소리 재생이에요. 소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 이와 같은 원리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원리는 여기 이제 나오는 거고, 전류의 진동수나 진폭에 따라. 그래서 이 부분이 목적이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이 부분은 수단 또는 원리에 해당하겠죠. 수단과 관련된 정보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 부분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자, 볼게요. 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 북을 치면 소리가 난다. 내가 이 지문을 처음에 첫 문장부터 읽었다라고 치면 아직 북이 중요한 건지 소리가 중요한 건지 모르죠. 이 문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북을 쳤을 때 북의 가죽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북을 쳤을 때 북의 가죽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무슨 관계?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라는 걸 알려주죠. 공기가 진동해서 진동 반복됐고 소리를 내는 것이다.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 얘는 북에 대한 얘기야? 소리에 대한 얘기야?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알겠죠? 아, 소리에 대한 얘기구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즉 북의 가죽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소리가 공기가 진동해가지고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가 나는 거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모든 문장들을 읽을 때 너네가 그리 어려운 건 머릿속에서 정보들이 빠져나가는 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머릿속에서 다시 너네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리를 해야 돼. 구체화해야 됩니다. 시각화해야 돼. 추상적인 얘기는 시각화까지는 안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너네들이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그러면서 글을 쭉 읽어나가야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찾게 되고 더 중요한 정보들 중심으로 정보들이 모아지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글을 눈으로만 읽잖아? 그러면 기억나는 것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있다. 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구분, 연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글이 독해가 안 된다고. 문제 아무리 풀어도 소용이 없어요. 왔다 갔다 눈으로 풀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겨울 방학에는 반드시 이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글을 차근차근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러면 사실 훈련이 돼.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하는 방식은 조금 귀찮아도 일단 요약하는 방식을 택한 것 뿐입니다. 검사하기도 편하고 너네가 이제 요약한 것들을 보면서 뭔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이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요약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때 공기가 가죽의 진동을 받아 생기는 진동수가 크면 이런 거 주의하세요. 이때 공기가 가죽의 진동을 받아 생기는 이렇게 돼 있죠. 요 지금 진동수라고 하는 명사를 그 앞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관형절이라고 하는데 꾸며주는 문장이야 문장. 얘를 따로 떼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형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너네가 반드시 괄호로 쳐 놓고 괄호로 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하고 얘를 연결해 가지고 아 진동수라고 하는 건 공기가 가죽의 진동을 받으면 진동수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하고 나서 뼈대를 보면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음이 난다 라고 돼 있죠. 이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거든. 여기에서 어떤 정보하고 진동수라는 정보하고 뭐하고 음의 높낮이. 그러니까 한자를 배우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높낮이를 오저 이렇게 좀 줄여서 연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면 돼요. 그렇죠? 세부 정보, 진동수가 컸을 때 높은 음, 작을 때 낮은 음까지는 안 외워도 돼. 까먹기도 쉽고 그 다음에 찾아와서 풀면 되니까 만약에 물어봤을 때는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진동수라고 하는 변수하고 음의 높낮이라고 하는 변수 간의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앞에서 이미 살아났잖아. 진동이 뭘 만들어요? 음을 만들죠. 네, 음이란 말 안 나왔는데요? 소리가 음이잖아. 그래서 이제 한자가 중요한 거죠. 소리는
한자로 음이죠. 그래서 음과 진동이 연결이 되는데 진동수는 고저하고 관련이 있고 공기의 그다음 문장 진폭이 크면 강한 소리는 즉 진폭하고는 뭐하고 진폭의 진은 떨칠 진자인 거 알겠죠? 아까 진동할 때 진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폭은 폭이잖아. 그래서 이 진동수와 진폭의 정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자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진폭은 뭐하고 음의 세기 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체크하고 나면 마지막 문장까지 왔죠. 마지막 문장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스피커의 목적하고 대략적인 원리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다음 내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해주죠. 이 다음 내용은 뭐야? 스피커의 재생 원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알겠죠? 이렇게 예측하고 글을 읽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한 문단만 이렇게 할게. 한 문단만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다음 지문 찍어볼게요. 오늘은 일단 목적이 공부하는 요령, 요약하는 방법, 숙제하는 방법 알려주는 게.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얘를 요약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어? 스피커의 원리어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문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보면 돼요. 봤을 때 사실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거든. 구체적인 정보가 없거든. 구체적인 거는 원리가 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러한 거야 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구체적인 겁니다. 알겠어? 근데 이와 같은 원리로 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렇게 이제 잠깐만 얘기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전류의 진동수가 어떻게 될 때, 진폭이 어떻게 될 때, 어떤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구체적인 정보가 아닌 거야. 그냥 이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1문단을 요약한다는 건 마지막 문장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보다는 뭐야? 요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소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소리. 소리가 무엇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소리의 원리인 겁니다. 소리의 원리야. 근데 1문단 요약을 소리의 원리 이렇게 쓸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소리 한 다음에 원리까지 안 써도 되고 소리는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그런데 무엇의 진동? 공기의 진동. 이렇게 하면 돼. 요약할 때 단어로. 근데 는이라고 쓰니까 약간 이상하잖아. 그지? 인과관계니까. 그것 때문에 공기의 진동 때문에 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요약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고 아 공기의 진동 때문에 소리가 난다는 걸 너네들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뭐가 나왔어? 두 가지 나왔죠. 무엇과 무엇과의 관계? 이 소리하고 진동과의 관계인데 진동 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야 되고 진동수는 소리에 무엇과 관련이 있다? 소리의 높낮이, 고저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 진폭은 뭐와 관련이 있다? 소리의 강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자, 끝. 이게 요약이야. 자, 생각을 내가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를 구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하는 게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엔 안 되겠지. 자꾸 노력해야 돼. 자꾸 생각하고.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머리를 써가지고 능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걸 계속 꾸준히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2달 지나면 얼마나 바뀌어 있겠니? 네? 꽤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까지.